안녕하세요.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. 오늘은 사소한 일로 헤어졌지만 다시 잘 만나게 되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녀 관계에서는 극단적인 사건 때문에 또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만들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다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오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사소한 일이라는 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. 대체 뭐가 사소한 일일까? 어떻게 보면 연락 좀 잘 해달라고 말하는 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, 또 데이트 일정을 짤 때도 이때 갈지 저때 갈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정하는 이런 문제들도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똑같은 일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소한 일이든 심각한 일이든 우리가 함께 유연하게 넘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웃음, 유머를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와 와이프는 지금보다 어릴 때 1년 반을 만나다가 헤어졌던 경험이 있고 그 뒤로 1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해서 2년을 더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. 마침 저번 주가 저희가 딱 결혼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. 결혼하고 1년을 지내보니까 시간이 정말 참 빠르다 싶다가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저의 생각들을 영상으로 전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몇 년 전에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는 진짜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. 실제로 저희처럼 많이 싸우는 분들 내지는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싸웠거든요. 서로 인상 찌푸리면서 큰 소리도 내보고 일부러 상대방 듣기 불편하라고 더 비꼬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과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의 성향이 잘 맞지 않았어요.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난 1주년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렇다 하게 싸운 적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지금도 저희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.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면 잘 맞는 부분보다 안 맞는 부분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자면 우선 제가 남편 입장에서 저 유리한 거 제 자랑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치고 청소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. 어떻게 보면 취미가 청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.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바로 가서 주워야 하는 스타일이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청소기를 3-4번 이상은 돌립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남들이 들으면 유난이다, 그거 좀 병 아니냐 라고 할 만한 부분도 더 많기는 합니다. 근데 와이프는 저와 정반대예요. 쌓고 쌓다가 탑을 쌓아서 청소를 하는 스타일이죠. 그러니까 이게 저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또 함께 살아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큰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완전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긴 게 예를 들어서 가끔 피곤하고 귀찮을 때는 와이프가 빨래를 그냥 거실 구석에다가 던져 놓을 때가 있어요. 사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이런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보는 입장에서 답답해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상대방도 듣기 불편하라고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지적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저번부터 빨래는 빨래통에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넣어? 대체 왜 내 말을 안 들어? 너가 계속 그러니까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. 이 외에도 사실 부정적인 표현 방식은 너무 많겠죠.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반드시 기분이 나빠집니다. 그러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성도 들춰내게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커지면서 서로가 맞네 안 맞네, 헤어지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. 실제로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었고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앞선 예시처럼 와이프가 빨래를 빨래통에 넣지 않았을 때 웬만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우리 와이프 희덩이가 거실 바닥 구석을 빨래통이라고 착각을 했구나. 그럴 수 있지. 빨래통은 베란다에 있는데. 그러면 와이프도 똑같이 난 분명히 빨래통에 넣는다고 넣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보네. 아, 내가 실수 좀 했다.
와이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저는 그런 것 같아서, 착각한 것 같아서 내가 집어넣었어. 이런 식으로 서로 애교와 유머로 자연스럽게 넘깁니다. 결국에 어차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고 끝까지 갈 사이라고 한다면요, 내가 잘해주는 건 내가 해주면 되고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 건 내가 감사하면서 누리면 됩니다. 항상 남녀 관계 속에서는 만족을 멈추지 못하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. 저희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때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웃음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승화시켜요. 그러니까 안 맞고 다른 부분은 많을지언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 또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와이프는 모든 식사를 다 차려줍니다. 1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밥을 한 적이 없어요. 저도 막상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해주니까 저는 안 해요.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제가 청소할 때 와이프도 비슷한 생각이었겠죠. 근데 와이프가 저에게 가끔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늦장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짜증을 부릴 만도 한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김치 냉장고 첫 번째 칸에 김치가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내가 꺼낼 수가 없네. 우리 남편이 꺼내서 작은 접시 2개에 나눠서 담아주고 나온 김에 상도 한번 닦고 숟가락 젓가락도 세팅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네. 실제로 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해주실 건가요?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, 그리고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데,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이든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? 다시 한번 앞에 멘트를 돌려서 시청을 해보세요. 진짜 안 해줄 것 같은지. 사실 이것도 안 해주고 못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날 가치가 없죠. 왜 만나나요?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 해주던데요? 이게 아니에요.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둘이 함께 이런 이미지를 쌓아가려는 노력을 얼마나 이어왔냐, 이게 핵심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대화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결국 우리가 연애를 이어오면서 이런 분위기를 얼마나 잘 쌓아왔냐에 따라서 그 연애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는 거지, 무조건 남녀의 성향이 잘 맞고 안 맞고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.